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연말에 좋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면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방송문글 전시회와 공연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요. 오늘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말하고 있는 저는 강서구 생활문화활동가 현승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처음으로 강서구 생활문화활동가 하고 있는 조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생활문화활동가 분들을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조사원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현주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도 그 생활문화활동가 분들을 도와서 조사원으로 2달간 함께했던 박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브리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일단 좀 이 코로나19 시국에 강서구에 적합한 또 생활문화 2.0으로 저희가 바뀐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구에 맞는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수립하는데, 회의하는데 좀 오랜 시간을 보냈죠. 4, 5, 6월까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주무관님 바뀌시는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각 동아리들을 전체를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워크숍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좀 연구하는, 그분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관점으로 9개 정도 동아리를 저희가 2차례씩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사진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활동집을 제작하는 과정에 12월인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저희 전시회도 굉장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1차, 2차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또 공연도 오프라인에서 하면 너무 좋지만 온라인으로 담아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있죠. 또 저희가 그 1차, 2차, 3차 컨설팅 하면서 그 컨설턴트 분께서 강서구에 있는 문화 공간들을 좀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전에 없었던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을 해서 지금 12곳 정도 문화 공간을 발굴하기도 했죠. 그분들 인터뷰도 담고 있고요. 오, 저희 많이 했어요. 네, 그러네요. 오. 저희 그러면 인터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각각 동아리들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비교적 많은 동아리보다는 소수의 동아리들만 함께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동아리들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박근희 선생님도 이제 조영경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다니셨잖아요. 저는 일단 바리미, 디딤 그리고 수아트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동아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기대 없이 제가 뭐 대학생 때 했던 정도의 동아리를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굉장히 선생님들이 일단 그 하시는 일에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이게 정말 단순한 뭐 취미 활동으로 시간 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그 동아리 활동에 쏟고 계신 점이 굉장히 놀랍고, 또 생각보다 연령도 조금 다들 있으신데도 가정과 병행하면서 그렇게 취미생활을 지속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많이 영감을 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점들이 엄청나죠, 진짜. 네. 에너지들이. 네네. 박균조 선생님은 공연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런 쪽을 박근혜 선생님이 가셨으면 저는 강서사랑예술 오, 에너지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들어가는 강서 음악 사랑예술단. 남자 음악 이름이 이제 다 헷갈려요. 네. 생년이 뭐 이렇게 음. 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습실 들어가자마자 그녀들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거의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그 하나하나 이제 그 강서 음악사랑예술단은 엄청 오래된 동아리였고 또 샘여림이라는 데는 되게 짧은 근데 각자 하던 건 되게 긴 경력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동아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말씀하셨지만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이게 비단 뭐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가볍게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삶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우울함과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해소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동아리가 그냥 동아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삶의 전반에 녹아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계기가 됐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저희가 현재 또 정말 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룬 인터뷰를 다룬 인터뷰집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인터뷰집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시. 네, 전시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전시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전시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전시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애초에는 오프라인 전시를 거의 생각 안 했죠. 온라인 상에서 좀 많이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서 또 반영을 안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처음에 좀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 지역의 문화 공간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동아리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근데 지역에 있는 공간과 동아리가 연결이 되면 이 활동가라는 주체가 빠져도 그 안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차 안으로 저희가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영창문화예술 창작 공간에서 2개의 그 동아리 전시를 평면과 1차 전시, 평면과 입체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죠. 평면 전시는 어떤 동아리이죠? 평면 전시는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과 그리고 또 1차, 2차, 3차 회의하면서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컨셉이라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그 평면은 겸재사랑회라고 하는 산수화 동아리와 마법 드로잉이라고 하는 펜 드로잉 얼반 스케치. 어반 스케치 정확한 표현 그렇죠. 어반 스케치를 하시는 그 이제 2 동아리의 평면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0일부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요 뒤에 보이는 작품 같은 클레이 아트 작품과 클레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클레이 아트 작품과 또 이제 도자 공예를 거의 10년 이상 해오고 계신 바림이라고 하는 동아리의 입체 작품전을 진행을 하게 됐죠.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짧게 밀어넣은 진짜 사실 전시 진행하면서 제가 이게 갑자기 오피셜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희 박현수 주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저런 디자인도 다 해야 되고 동아리 소개글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캡션이랑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거의 선생님이 진짜 거의 다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원의 정말 큰 필요성과 힘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조사원 의미를 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렸지만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제목이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네, 여기 있는 사람 4명이면 강서구에 있는 문화예술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드림팀, 강서구 드림팀이라고 부르셨고요. 네. 감동적이야. 네. 그럼 공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전시는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했지만 공연은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이게 촬영을 해서 공연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촬영을 하루 했던 일정을 다 잡고 장소 일정을 다 잡았는데 계속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좀 촬영하기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이제 그 촬영을 하러 가기로 한 그 동아리들의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다 이제 70,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더 취약 취약. 계층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좀 눈물을 머금고 촬영을 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남기고 싶어 하셨고 저희도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아야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저희가 계획했던 영상들은 많이 취소가 됐고 딱 하나 샘여림 동아리만 이제 공연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쉬워요. 진짜 네. 너무 우리만 보기에는 아까운 에너지인데. 그리고 좀 나아지면은 좀 더 큰 무대에서 아니면 뭐 영상을 찍더라도 진짜 좋은 영상으로 좀 네. 많은 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이 열정들을 좀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계획은 했지만 못했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아 이것도 말하자면 네. 또 밤새죠 또. 네. 저희 둘이 예전에 이제 선생님 두 분 안 계실 네. 때도 저희 둘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그쵸. 그 회의에 8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8월이 뭐예요? 98%가 이러지 못했죠. 너무 그래서 아쉬워. 그럼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우리가 아이디어가 아 많았는데 저는 아직도 못했던 거. 딴짓을 못 잊죠. 딴짓들. 딴짓을 절대 못 잊죠. 딴짓가 뭐죠? 딴짓가 뭐냐면 저희가 군내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또 강서의 여러 개의 자랑 중에 하나가 또 서울식물원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마곡나루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문화 아지트로 삼아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근데 진짜 구체화까지 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돌리고 뭐 지금 기억 남는 거는 이렇게 딴지트라는 이름으로 그 공간에 이렇게 비밀번호 뭐랄까 뭐 탐험하는 사람들 청년들끼리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시즌에 한 번씩 재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클레이야. 그럼 클레이들이 막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저희 이 구 내에 130여 개의 동아리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나름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준 전문가잖아요.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하우투 영상이나 튜토리얼들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시에 틀어놓고 이제 동네 이제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드나들면서 나만의 좀 생활문화 활동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자발적인 네트워킹 공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딴짓도 제가 지금 5월인가 6월에 저희가 이야기한 건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잖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 이제 아카이빙하는 웹사이트도 좀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이 맞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그쵸. 보다 온라인 공간이 더 중요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8년부터 3년 동안 강서구에서 생활문화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와 여기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저장될 곳, 기록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책을 내긴 하지만 책은 매년 도록을 내긴 했는데 사실 이 책 도록 그렇게 많이 출판이 인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 대포 그쵸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파급력이 약하잖아요. 오랫동안 또 기록되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에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생활문화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찾아가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참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희가 네 순간순간 제가 하나 질문해주나요? 네네. 저는 이제 두 조사원분들께 저희가 사실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하느라 바빴지 막 이렇게 속사정을 얘기할 이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원래 조선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공연이랑 전시 기획하는 거를 같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막상 이 전시나 공연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고 뭐 장소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조금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고 그냥 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으로 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연도 하면 뭔가 더 홍보도 하고 더 알리고 이제 더 예쁘게 보이기를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관객도 없었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그 이 조사원 하기 전에 현승인 네, 선생님하고 네. 올해 초에 만나서 강서구에 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지금 다 네 분 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다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여기서 나는 맨날 뭐 어디 중구 가서 작업하고 뭐 영등포 가서 작업하고 뭐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이런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만나갖고 뭐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되게 좋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원도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 이제 아무래도 그 문화예술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 소통하기가 그러니까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과 내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해내가는. 근데 또 그게 지금의 과정에서 강서구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강서구에서 제가 막 저는 이제 방화동에 사는데 방화동에 그 애체라고 달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강서구 주제로 책도 나오고 방화동 책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갖고 사진집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조짐을 보면서 이런 문화예술 동아리뿐만 아니라 여기 되게 알고 보니 이런 청년들 이제 다른 활동도 많이 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뭐 작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딴지트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서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좀 그런 쪽으로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못해서 아쉽죠. 올해는 너무 진짜.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좀 이 생활문화 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강서구의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좀 아쉬운 점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 올해 사업을 하면서 좀 문화재단이 강서구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구는 문화재단이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 특히 저희 이제 강서구에 있는 문화체육과, 강서구청의 문화체육과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를 방역을 하고 종교시설들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을 방역 관리하고 지침을 내리시는 그 부서가 문화체육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무래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좀 더 인프라적인 차원인 거죠. 네. 이제 개인의 차원보다. 저는 또 일단 너무 공감하고요. 왜냐면 다른 자치구들이랑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 같은 거를 하고 성과 공유회를 들으면 이렇게 재단에서 같이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팀으로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행정과 활동가와 지역이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부러운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재단을 만드는 건 정말 큰 일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건데 이 구 내에서도 되게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작은 모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저는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마을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저희 같은 개개인의 예술 활동을 하는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독립 서점 같은 공간들이라든지 근데 그게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일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조금 더 어떤 그게 나의 역할이려나? 선생님이 이제 그 지적을 해주시면 근데 이게 나는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한 5월, 6월부터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그걸 했을 텐데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한 11월 때쯤? 아 이런 방송국도 있고 아 이런 어떤 청년자치의회도 있고 또 이런 막 많은 동아리들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이미 많은데. 맞아요. 이 생각을 내가 11월에 해가지고 굉장히 아쉽네요.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생활문화 활동가라는 이름을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전에 생활 예술 매개자였어요. 그래서 매개를 한다는 게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매개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기도 하고 많이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했는데 연결해서 그럼 다음에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있으니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없으니까 이게 강서는 뭉클뭉클한 브랜드가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1년 하고 사업이 끝나고 1년 하고 사업이 끝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좀 구멍이 채광같이 구멍이 총총총 쏠린 거죠. 그래서 막 하면 구멍이 다 1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그것보다 좀 견고하고 빈틈없는 그릇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죠.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언제나 자원은 한정적이고. 그쵸. 근데 저도 이제 그 올해 또 다시 느꼈지만, 강서구에 있는 동아리 생활문화 공단들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정말 열정도 너무 넘치시고, 재능도 너무 많으시고, 맞아요. 진짜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엮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것만 나오면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문화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만약에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강서구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다. 네,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강서구에서 한다면 이제 저도 개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족 공예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 생각보다 저처럼 이제 개인 1인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그런 어떤 예술을 하는 작가들, 뭐 디자이너들의 어떤 연대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더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뭐 구를 위한 뭐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동아리도 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직업적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여러 분야의 그런 활동가, 작가,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조금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기획이 돼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 저는 시각 미술을 하고 있는데 뭐 사진이나 뭐 그림, 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시각 언어로 지역을 담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네도 뭐 막 재미난 저 승희 씨랑 이렇게 올해 초에 봤던 뭐 공항시장이라던가 사라지는 이제는 없어지. 근데 담아는 놔야 할 것 같은. 근데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게 거기다가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거기를 직접 써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놀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 군데라도 더 좀 담아보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이건 개인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뜻깊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예술적이나 작품 활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카이브하고 정말 기록물을 좀 수집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가 그 뭐 마곡에서 마곡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딱 논밖에 없었던 공간이 그쵸. 이렇게 다른 완전 공간으로 다르다. 변했어요. 진짜.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강서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엄청 느껴. 네. 물론 변화라는 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옛날 오래됐던 동네나 오래됐던 지역들은 지금 재개발 이슈도 있고 그런 곳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몇 년 후면은 또 보기 어려운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기 전에 저도 한 아카이브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두 분이 네. 같이 콜라보를.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정말 아카이빙을 하고 맞아. 뭐 기록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맞아요. 작업을 하는 뭐 이런 품을 하면 되게 멋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걸 알리는. 아,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서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더 제가 느꼈던 건 서로가 원해. 뭔가 링크가 되기를 굉장히 서로가 원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빨빨빨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주체가 없었던지 있어야 돼. 네, 없었던지 아니면 뭐 그런 기회가 없었던지 그래서 그거에 조금 많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굉장히 아직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벤트들을 열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공간 사장님들끼리 그 안에서 동아리들과 연계되도록 뭐 구와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콘텐츠의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이걸 잘 연합해서 재밌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은 이 강서구의 생활문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 중간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서구 내년에는 그게 이제 제가 올해 딱 1년 차잖아요. 딱 한 해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이 사업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엄청 많았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좀 많은 주체들의 각각의 의견과 입장이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 했었던 이런 작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되 그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쌓이고 그 쌓이는 과정 자체가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되게 긴 이야기를 나누고 네. 정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진짜 우리 많이 애썼다 네. 이런. 네. 정말 너무 애썼어요. 네. 두 분이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두 분 또 안 계셨으면 저희 이렇게 싸움 마무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로 못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이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다면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네. 강서구에도 자원과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아. 좀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뭔가 그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뭐 기꺼이 또는 나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났던 또는 인터뷰도 녹취 파일이나 직접 가진 못해도 들었는데 열정이나 이런 게 남다르시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런 게 기반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더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더 똘똘 뭉쳐야 이걸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하셨듯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저같이 하는 분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런 걸 좀 작당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내용이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을 잘 보여주고 싶고 전시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뭔가 구에서도 그런 어떤 뭐 장소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뭐 비용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올해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잘 안 됐지만 내년에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좀 진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내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 12월이 되면서 살기 좋은 강서라는 단어가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기 좋은 강서란 뭘까? 살기 좋은 문화 지역 강서는 뭘까? 그런 생각 계속 드는데 조금 올해 느꼈던 이런 아쉬움들을 내년에는 현실화 방안으로 조금 더 풀어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강서에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내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강서구만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강서구만의 가진 특색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죠. 특히 이제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달되거나 인프라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복지 쪽이라던가 뭐 다른 영역에서는 좀 나오는 대로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강서구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성이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저는 문화라는 거는 이런 특징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언제 강서문화재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곳이 생긴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예쁘고 멋있고 즐거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이야기,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뭐 모임을 다해서 좀 도울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